자, 그러면 310페이지 밑에 부분 부사의 어순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보자. 또 두 번째 부사의 어순에 관한 문제. 자, 부사는 어떻게 쓸까? 둘 이상 나왔을 때 위치.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정리했죠. 맨 앞에 뭐 한정사를 쓴다든지, 그 다음 또 거기에 수량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형용사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위치 어순에 관한 문제가 정리했는데, 자, 이제 부사편은 부사가 만일 둘 이상 쓸 때 어떤 순서를 쓸까? 이거는 형용사보다 약간 더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일 문장 속에 부사가 둘 이상 나온다 할 때는 반드시 시간부사, 장소부사, 정도부사 있는데 장소를 앞에, 그 다음 정도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부사 순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부사가 둘 이상 쓸 때 장소부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 정도나 방법을 쓰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쓴다. 그런데 장소도 같은 장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무슨 동 어디에서, 뭐 커피숍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또 시간도 뭐 2000 몇 년 또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렇게 만일 동일 부사어가 반복되면, 연결되고 있으면 짧은 것을 아니면 좁은 것을 앞쪽에 쓰고 길고 또 넓은 것, 넓은 범위를 뒤쪽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짧은 범위나 좁은 범위를 앞에다 쓰고 긴 범위를 뒤에다 쓴다. 이것이 부사의 기본적 어순에 관한 문제죠. 근데 주의할 것은, 자, 장소나 정도, 방법, 시간 부사를 했는데 이때 장소가 가끔 길어질 때가 많으니까 장소가 긴 경우에, 긴 부사어일 때, 부사어 때는 정도, 방법을 앞에다 쓰고 그리고 장소를 뒤에다 쓰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해보자. 자, 교재 310페이지에 부사의 어순에 관한 문제 1번, 부사가 둘 이상 쓸 때 어순은 장소를 앞에, 정도, 방법을 그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쓴다. 이렇게 했죠. 자, 이 문을 보세요. Tom went to school early this morning. 이때 to school은 장소고 early는 정도, 방법이고 this morning이 시간이죠. 따라서 장소를 앞에, 정도, 방법을 그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썼죠. 또 다음 님은 The plane landed. 그 비행기는 착륙했다. There safely last night. 간밤에 안전하게 거기에. 역시 대우가 장소, safely가 정도, 방법, last night이 시간,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근데 참고사항에 보면 장소 부사가 긴 경우에는 정도, 방법 부사가 앞으로 올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They left in a hurry for the unknown island. 이때 in a hurry는 정도, 방법이고 for the unknown island는 장소 부사죠. 그렇지만 장소 부사가 기니까 바꿔 썼어요. 그들은 서둘러서 그 미지의 섬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We went early to the airport. 이때 early는 정도, 방법, to the airport은 장소, 장소가 기니까 바꿔서 위치를 했죠. We went early를 앞에다 쓰고 to the airport을 뒤에 써서 우리는 일찍 공항으로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반면에 두 번째, 동일 부사어가 둘 이상 쓸 때는 좁은 범위나 짧은 것을 앞쪽, 넓은 범위나 긴 것을 뒤쪽에 쓴다 그랬어요. 그럼 존은 태어났다. John was born. 그리고 1984년 6월 5일에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1984년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6월 5일을 먼저 쓰겠죠. 5일에 on the 5th of June 그리고 1948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1984. 자, 다음 I happened to meet Susan. 나는 우연히 수잔을 만났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커피숍이 좋은 장소니까 at a coffee shop 그리고 in Seoul로 정리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부사의 어순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부사편은 특히 용법상 또 쓰임상 주의할 부사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311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주의할 부사들에서 첫째, 시간, 의미 중 이제 중요한 부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의미 중 중요한 부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체크해 가면서 정리해 보자. 1번, 곧 빨리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은 soon과 fast가 있겠죠. soon은 시간적으로 곧 빨리고 fast는 속도적으로 곧 빨리죠. 물론 아까 정리했듯이 fast는 절대로 fastly라는 부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fast 자체가 형용사되고 부사된다. 또 물론 rapidly, quickly 이것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죠. 자, 시간적이냐 속도적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I live here soon. 나는 곧 여기를 떠날 것이다.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죠. He can run very fast. 그는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다. 이건 속도적 개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사항은 중요하게 되겠어요. 무엇 전에 할 때 어고와 before에 관한 문제. 색연필 표시가 필요하죠. 자, 무엇 전에 할 때 어고와 before가 있는데 어고는 동사가 과거 때 쓰이고 before는 완료형 때 쓴다.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어고는 과거 때, before는 완료 때. 그런데 만일 단독적으로 쓰이고 과거가 닿았다. 이럴 때는 어고는 안 쓰고 before를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그리고 몇 년 전에 3 years, 3년 전에 할 때는 ago를 쓰는 거죠. 동사 과거니까. 또 두 번째, I couldn't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가 없었다. I had met him. 여기에 과거 완료를 썼죠. 내가 그를 만났던 것을 3년 전에 완료 때 전에는 before를 쓰죠. 3 years before. 그런데 세 번째 의문을 보세요. I never met him.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몇 년 전에가 아니라 그냥 전에 라고 단독 부사로 쓰이면 어고를 쓰는 게 아니라 before를 쓴다. 동반부사 때, 그러니까 숫자가 동반됐을 때는 어고와 before를 구분하지만 단독적 부사 때는 before를 쓴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중요한 사항이 되겠어요. 다음 3번. 막 방금. 역시 중요한 내용이죠. 막 방금의 just now와 just의 경우죠. just now는 동사가 과거 때 쓰이고 물론 이건 문장 맨 뒤에 쓰죠. just는 완료 때 쓰이는 빈도부사다. 이렇게 되는 되죠. 즉 he arrived here. 그는 여기에 도착했다. 막 방금 할 때 just now. 동사 과거니까요. 근데 he has left here. 그럼 막 여기를 떠났다 할 때는 완료니까 he has just left here라고 쓰게 된다 이 말이죠. 막 방금의 just now와 just의 구별도 중요하게 되죠. 그럼 네 번째, 벌써, 아직, 이미 할 때 already와 yet가 있죠. already는 긍정문, 의의 의문문, yet는 일반 의문문, 부정문에 쓰이게 되죠. 무슨 말이냐? 종이 벌써 울렸다. 긍정문이니까 the bell has already rung 이렇게 쓰죠. 근데 만일 놀라면서 이제 9 o'clock 벌써 9시야?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벌써는 강조가 되니까 역시 의문문이지만 already를 써요. 이제 9 o'clock already? 라고 쓴다 이 말이죠. 다음 세 번째, the bell hasn't rung. 종은 울리지 않았다. 아직. 이렇게 부정문에 쓸 때는 yet을 쓴다 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yet는 벌써, 아직 이럴 때도 쓰지만 드물게는 등의 접속사 but와 같은 뜻이 있다는 것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He's mature. 그는 성숙하다. 그러나 He's not sensible. 그는 분별력이 없다. yet는 그러나 이 뜻이 된다 이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He was a son. 그는 엄격하지만 yet fair father. 그렇지만 공정한 아빠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시간 의미의 부사 중에 특히 무엇 전에와 막 방금 또 벌써 아직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를 옮겨서 종종 자주가 있죠. 종종 자주 할 때 often과 frequently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못하고 역시 우리나라 사전에도 별로 구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게 되죠. 그러면 결국 often과 frequently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럴 때 often은 원래 often이에요. often을 줄여서 쓴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단독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종종 할 때 often어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비교를. 왜냐하면 이건 단독 단어니까 더 종종 할 때는 more often 이렇게 쓰는 걸 나중에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often은 often, 10번 중에서 한 번은 이런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횟수적으로
횟수적으로 종종 자주 할 때는 오픈을 쓰는 것이고, frequently 하면 자유예요. 자유롭게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를 의미할 때는 frequently를 쓴다. 이렇게 구분하면 정확히 정리가 되죠. He often went there. 그는 자주 거기에 갔다. He frequently came to see me.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보러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다음 기타 의미의 부사 중에 역시 베리와 머치를 꼭 생각해야 돼요. 자, 베리와 머치의 차이가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부사에서 베리와 머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문법적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베리는 물론 매우고 머치는 훨씬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베리는 원급 형용사나 현재 분사를 수식하고 머치는 비교급 형용사나 과거분사를 수식한다는 차이가 가장 중요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This novel is interesting 이렇게 썼을 때 이 소설은 매우 재밌다를 very interesting으로 쓸까? much interesting으로 쓸까? 현재 분사니까 very를 써야 된다 하는 거야. 또 I am interested in the work. 나는 그 일에 관심 있다. 이게 과거분사를 썼으니까 I am very interested라고 쓸까? much interested라고 쓸까? 할 때 과거분사는 much를 쓰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또 오늘은 매우 춥다 할 때 일반 형용사 원급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very cold라고 쓰죠. 근데 오늘 훨씬 더 춥다 하고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much colder를 쓰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very는 원급 형용사나 현재분사, much는 비교급 형용사나 과거분사. 이것은 very와 much의 가장 중요한 차이다 이 말이죠. 근데 참고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히 보시면 혼동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들, 즉 A로 시작하는 형용사, 또 라틴 비교 OR 형용사들, 이럴 때는 much로 수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very로도 수식한다. 또 구와 절을 수식할 때는 much로 쓴다. 이런 것은 참고해서 기억할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2번 보세요. 과거 분사는 원래 much로 수식한다 그랬죠. 근데 과거 분사라도 완전히 형용사화된 것, 예를 들어서 wicked, naked, learned 이런 것과 또 우리가 흔히 자주 보이는 과거 분사들, 이럴 때는 그냥 very로 수식한다. 그래서 과거 분사를 much로 수식한다 이 원칙이 이것 때문에 깨지기 쉽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라도 완전히 형용사 되었거나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내용들은 very로 수식하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낼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은 단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very는 원급 형용사 현재 분사다. much는 비교급 형용사 과거 분사의 기본꼴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사항은 또한 역시에 관한 문제죠. 또한 역시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대명사편에서 배웠어요. 긍정문에서 또한 역시는 to를 쓰고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는 either를 쓰게 되죠. 그리고 긍정문에 to를 붙인 것을 요약해서 so 동사 주어로, 부정문에 either를 붙인 것을 neither 동사 주어로 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이 예문을 보세요. Tom went there. 탐은 거기에 갔고 나도 역시 거기에 갔다 할 때 I did too. 물론 이것 대신 so did I 라고 쓸 수 있죠. 또 Tom didn't go there. 탐은 거기에 가지 않았으며 나도 역시 가지 않았다. And I didn't either. 이것을 neither did I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또한 역시 이 부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라 별로 문제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단지 오직 할 때 only와 언론의 차이. 이것은 참고해서 기억하면 되죠. only는 수식하는 말 앞에 붙이고 언론은 수식하는 말 뒤에다 붙이죠. 즉 당신만이 할 때 only를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only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언론을 쓰면 you alone 이렇게 쓰는 것 꼭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페이지를 넘겨서 313페이지 4번, 너무 많이 할 때 일반적으로 too much를 쓰겠죠. 근데 이것이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쓸 때는 much to 거기다 색연필 much to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즉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I owe you too much thanks 이렇게 써요. 근데 당신 너무 늦었습니다. you와 too much가 아니라 much too late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자, 만약 여기에 너무 많이를 much to를 안 쓰고 too much로 썼다고 보세요. too much를 쓰면 late가 형용사인데 이때 much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게 부사다, 부사 덩어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much to를 뒤집은 거야. 그럼 to가 부사인 건 누구나 다 하니까 이건 이걸 수식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말이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는 much to로 뒤집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라 이 말이죠. 자, 다음 5번 대답에 쓰이는 yes나 no.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알겠죠? yes는 긍정문에 또 no는 부정문에 쓰인다. 근데 요거를 잘못 오해해서 yes는 네다, no는 아니오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특히 부정문으로 물어봤을 때 거기 예문처럼 didn't you go there? 너 거기 가지 않았니? 네 하면 뭐예요? 안 갔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요?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yes, I didn't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죠. No, I did 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yes는 긍정문에 쓰이는 것이고 no는 부정문에 쓰인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그 노트 부분에 있는 내용도 생활 영어에서 아주 자주 보이는데요. yes 뒤에 긍정 강조형의 부정문이 왔다 올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is it fine today? 오늘 날씨가 덥습니까? 할 때 it couldn't be better 라고 나왔을 때 yes, it couldn't be better일까? no, it couldn't be better일까? it couldn't be better 이건 부정문이지만 형태는 부정문이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군요 하는 긍정 의미를 강조했으니까 yes를 붙이게 된다. 것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대답에 쓰이는 yes or no 있고 그 다음 6번째 유도부사 문장을 이끄는 부사죠. 문장을 이끄는 부사 here와 there가 있는데 here는 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there는 물론 뜻을 갖지는 않게 되죠. 단지 이 유도부사 here와 there는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An old man lived in the wood 하면 한 노인이 숲속에 살고 있다. 근데 만일 there lived 하면 이건 숲속을 강조한 거야. 살고 있다. An old man 한 노인이 in the wood 그 숲속에 이걸 강조했다 이 말이죠. The next comes here. 택시가 이리 온다. 한 택시를 강조했지만 here comes taxi 하면 여기 택시가 오고 있다. 여기를 강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도부사는 장소를 강조할 때 쓰인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노트북에 보면 유도부사 구문에서 대명사가 주어 때 어순이 달라지죠. 즉 유도부사 주어 동사 순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탐이 온다 하면 here comes Tom. 탐은 명사니까요. 근데 여기에 그가 온다 하면 here comes he가 아니라 here he comes. 이렇게 쓰는 것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도부사는 그 자체가 주어가 아니니까 뭐 단수다 복수다를 따질 수가 없죠. 반드시 동사의 수는 주어에 따라서 결정되죠. 즉 무슨 말이냐? there is 이렇게 쓰면 there is의 is를 쓴 것은 there 때문이 아니라 little water 때문에 is를 쓴 것은 병 속에 물이 조금 있다. 또 there are를 쓴 것은 a few books가 복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상에는 몇 권의 책이 있다. 유도부사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부사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나오게 되죠. 314페이지가 되겠어요. 바로 부정어에 관한 내용이다. 적어도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이 부정어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정리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정어를 주의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첫째, 부정어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부정어의 종류를 보면 물론 대명사 부정어 여러분들이 익히 배웠으니까 neither, no one, none, nobody, nothing 대명사죠. 그리고 형용사 부정어 no, little, few 물론 little few는 거기에 대명사 꼴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부사 부정어 하면 not, never, hardly, seldom, rarely, barely, scarcely 그 다음 전치사 부정어 without 접속사는 unless나 lest, but 이런 것들이죠. 물론 관계 대명사로 but도 부정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but는 접속사로서 부정어가 되기도 하고 관계 대명사로서의 부정어도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게 뭐 시험 문제상은 아니니까요. 자, 노트 부분을 보세요. 자, no라는 말은 첫 번째 no는 not 플러스 어나 any의 역할을 해준다. not 플러스 어나 any를 줄여서 우리는 no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no는 형용사니까 원래 not 플러스 어나 any를 줄여서 not은 물론 부사죠. 그래서 우리는 no라고 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나 any에다 not을 붙인 것을 no라고 줄였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개념이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걸 먼저 연습해야 돼요. 즉 no는 not 플러스 어나 any의 요약한 형태가 되지만 어나 any 플러스 not는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There is not any water 이렇게 쓰면 There is no water와 같은 내용이 된다. 그렇지만 No one could solve the problem을 anyone couldn't solve the problem으로 쓰면 틀리게 된다. 이런 것을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수동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no one을 동사보다 뒤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즉 the problem could be solved by no one 하는 것을 그렇게 쓰면 물론 틀리고 the problem could not be solved by anyone not 플러스 어나 any의 순서는 지켜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not과 never의 위치. 자, not도 부정어 부사고 never도 부정 부사죠. 근데 일반적으로 not는 일반 부정어고 never는 좀 강조 부사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not나 never는 빈도부사와 같은 위치가 되고 나머지 빈도부사보다 앞에 쓴다. 이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He's not always busy. 또 he never got up early. 그래서 not나 never는 빈도부사 위치에 쓰며 일반 빈도부사는 앞에 쓴다는 거죠. 자, 색연필 표시할 것은 never는 단독으로 쓰인 비동사 조동사보다는 앞에 쓴다. 이게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 Is he busy? 그는 바쁩니까? No, he is not. 이렇게 쓰면 맞죠. 근데 is he busy? 그는 바쁘니까를 No, he is never라고 쓰면 틀려요. No, he is never. never는 단독으로 비동사를 쓰거나 조동사 쓸 때는 반드시 앞으로 도치해서 No, he never is. 자, 그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No, he never is를 꼭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부정어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315페이지에 보시면 자, 주의할 부정구문이 있죠. 주의할 부정구문. 우리가 부정구문하면 대표적으로 이중 부정구문과 그리고 또한 부분 부정구문이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해보죠. 자, 이중 부정구문.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He is not never busy. 이렇게 해서 He is not never busy 라고 쓰고 이거 영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부정어가 나란히 두 개 붙었어요. 이거는 당황스럽죠? 다시 말하면 부정어 두 개를 이렇게 쓰는 일은 없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다. 이러면 틀렸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부정어 두 개를 쓰는 이중 부정이 구어체에서는 쓰이기도 한다를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중 부정이 이런 개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지는 이중 부정은 부정어 두 개를 나란히 쓰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거냐면 이런 구조를 가져요. 앞문장에 부정어가 있고 문장이 두 개인데 그리고 뒷문장을 연결하는 이 연결어가 부정어예요. 즉 but나 without. 자, 물론 but는 접속사, without은 전사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하나의 마침표안에 문장이 두 개 있어요. 앞문장에도 부정어, 근데 뒷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도 부정어. 이런 구조를 이중 부정이다. 그럼 이중 부정은 왜 중요하냐? 해석 문제예요.
해석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웠어요.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부정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긍정이다. 그렇다 이 말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부정어가 두 개 들어간 이 구문은 해석이 부정 의미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긍정 의미로 해석한다. 그럼 어떻게 긍정 의미로 해석하냐? 이거는 순차적인 번역을 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하라. 즉 앞에 거 할 때면 언제나 뒤에 거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이 말이죠. 앞에 거 할 때면 언제나 뒤에 거 한다. 이게 바로 이중 부정 구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교재를 보시면요. 한 문장에 부정어가 두 개 쓰인 꼴. 즉 앞에 문장 부정어, 뒷문장 연결어, 부정어인 but나 without. 이럴 때 해석은 반드시 긍정입니다. 앞에 거 할 때면 언제나. 그러니까 이걸 언제나 하니까 whenever 아니면 when always, 뭐 every time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는데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I never met him, but I thought of my father. 문장이 두 개 있어요. I never met him과 but I thought of my father 두 개가 있는데 앞문장에 never가 있고 뒷문장엔 but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부정어가 두 개 있으니까 이중부정구문. 해석하면 긍정으로. 즉 내가 그를 만날 때면 언제나 나는 내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 I never went there without remembering the accident. 이렇게 쓰면 하나의 마침표에 never라는 부정어와 연결어 without이 부정어로 되어 있죠. 그럼 이중부정구문이니까 해석은 긍정 의미로 나는 그곳에 갈 때면 언제나 그 사건을 기억했다. 또한 세 번째 문 I seldom read a book but I rewind my childhood. 이렇게 쓰면 하나의 마침판에 seldom이라는 부정어와 but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 책을 읽을 때면 언제나 나는 내 어린 시절을 rewind, 회상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중 부정 구문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옛날엔 기계적으로 막 암기를 했어요. 그렇게 암기해서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중 부정 구문이고 해석이 긍정 의미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자, 부분 부정 구문이 있다. 그럼 부분 부정 구문은 뭘까? 이것은 전부 의미의 대명사나 전부 의미의 부사가 있는 구문에 부정어가 있거나 또 부정어가 먼저 들어가고 뒤에 전부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대명사나 전부 의미의 부사가 있을 때 자, 이것이 우리는 부분 부정이다. 근데 이게 왜 부분 부정이냐? 특히 이건 구구와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틀리기 쉽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이 내용이 전부 모른다는 뜻일까? 일부는 안다는 뜻일까?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그것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전부 모른다. 이렇게 가기 쉽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틀리는 번역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부정어가 있고 여기 everything이니까 전부죠. 전부 의미 이건 대명사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어와 전부 의미의 대명사 아니면 전부 의미의 부사가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부분 부정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부정으로 하라. 즉 부분 부정으로 하라 하기 위해서는 것은 아니다를 넣어서 번역해야 된다. 해석하면 나는 그것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일부만 알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중 부정이든
부분 부정이든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문제다? 해석 문제다. 해석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예를 보세요. 전부 의미의 대명사 both, all, each, every 이런 거죠. 전부 의미의 부사 always, necessarily, fully, wholly 이런 것이 있는 문장에 부정어가 붙어 있으면 부분 부정 의미가 된다. 즉 것은 아니다로 번역하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all of them are not diligent. 그들 모두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만 부지런하다. They are not always diligent. 그들이 늘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끔 부지런하다는 말임을 알 수가 있죠. 또 You don't wholly understand all of me.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이해하는 것은 일부다. 이런 개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할 부정 구문에서 이중 부정과 부분 부정 구문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문법에 자주 언급되는데 이것은 역시 해석상 문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역시 부정어편의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할 어순의 문제. 색연필 표시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주의할 어순. 자, 이것이 또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사항이죠. 영어에서는 부정어나 강조 부사. 강조 부사하면 only, so, will 이걸 말해요. 자, 영어에서는 부정어나 강조 부사어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면 반드시 동사도 주어 앞으로 도치된다. 생연필이요. 영어에서는 부정어나 강조 부사어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면 반드시 동사도 주어 앞으로 도치된다. 즉 예를 들어서 노스노를 맨 앞에 썼어요. 노스노 하자마자죠. 그럼 노스노 he had가 아니라 had he seen me. 그런 나를 보자마자 then he ran away. 그런 도망쳤다. 이렇게 되죠. 리를이 관사를 안 붙이면 부정어죠. 거의 아니다. little did I dream. 거의 꿈꿔본 적이 없다. 그가 오지 않는 것을. 또 not until the sun rose. 이때는 not은 혼자 도치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왜냐하면 일반 부정어이기 때문에 강조 부정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not은 딴 걸 동반해서 not until the sun rose까지 했어요. 해가 뜨고서야 비로소. 그럼 뒤에 he got up이 아니라 did he get up. 그는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또 never did I meet her. 내가 결코 그녀를 만난 적이 없다. never는 이렇게 혼자 도치해도 강조 부사니까 동사를 도치하지만 not은 거기에 마찬가지로 not a word. did he say. 즉 not은 혼자 도치하지 않고 동반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죠. 어쨌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서는 부정어나 강조 부사어, only, so, well 이런 것들이 문장 앞으로 도치되면 반드시 주어 앞으로 동사가 도치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316페이지의 부사편 구문이죠. 이건 바로 뭐냐 하면 A 하고서야 비로소 B 하였다 는 구문을 쓰게 되죠. 자, A 하고서 비로소 B 하였다를 우리가 흔히 기본형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B를 앞에다 쓰고 A 하고서야 비로소가 only after예요. 접속사 A. 그럼 A 하고서야 비로소 B 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같은 내용으로 쓰려면 not을 쓰고 B until A를 써야만 A 할 때까지 B 하지 않았다. 즉 A 하고서 비로소 B 하였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만일 도치구문을 쓴다. 도치구문을 쓰면 저 어떻게 되겠어요? only after가 되겠죠. only after A 구문이 나오겠죠. A. 근데 이렇게 하면 이 only가 강조 부사잖아요. 강조 부사가 문장 앞으로 가면
B 문장 앞으로 갔으니까 B 문장에는 뭐가 도치가 돼요? 동사가 주 앞으로 도치된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걸 같은 말로 맞추기 위해서 not은 혼자 도치돼도 그런 의미를 갖지 않으니까 반드시 until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not until A. 그 다음 역시 B 문장에 동사가 도치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be only after A. A 하고서 비로소 B하였다. 또 not be until A. A 할 때까지는 B하지 않았다. 또 only after A, not until A. 이럴 때 도치구문을 쓴 걸 볼 수 있죠. 또 이것을 분열문으로 쓰면 세 번째 분열문은 우리가 이때 구조를 말하죠. it 비동사 that 뒤에 나머지 문장을 쓰니까 it be only after를 쓰면 되죠. only after A. 바로 A 한때였다. B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또 이것은 물론 it be not until 그대로 쓸 수가 있죠. A. 그러면 A 할 때다 D 한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A 하고서 비로소 B할 때의 구문의 기본꼴과 도치구문, 도치구문일 때 특히 동사 도치, 그리고 이것을 분열문으로 만들었을 때의 구조, 이거를 연습해 두실 필요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두 예문 나왔죠. 1번, 그는 해가 뜨고서야 비로소 일어났다. 이거를 he got up을 쓰면 only after the sun rose. he didn't get up을 쓰면 until the sun rose. 이렇게 되겠죠. 이걸 도치구문을 쓰면 only after the sun rose. 그럼 did he get up? 또 not until the sun rose 하면 did he get up?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 이걸 분열문을 쓰면 it was only after the sun rose that he got up. it was not until the sun rose did he get up.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예문 연습해보죠. 그녀가 떠나간 후에야 비로소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He began to regret.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Only after she left him. 아니면 he didn't begin to regret until she left him. 이걸 강조구문을 도치구문을 쓰면 only after she left him did he begin to regret. Not until she left him. 그리고 did he begin to regret. 이렇게 쓴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it was only after the sun she left him that he began to regret 하는 분열문을 썼죠. It was not until she left him that he began to regret. 이렇게 쓸 때, 자, 거기 두 번째 문에 only after 다음에 not only가 아니죠. not only가 아니라 not until로 그걸 고쳐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서 그 부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부사편의 종류와 그리고 부사의 용법과 위치에 관한 문제, 또 그리고 중요 부사들 이런 문제를 전부 정리했죠. 자, 그럼 부사편 문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317페이지에 패턴 A 부분이 되겠죠. 자, 거기 2번을 생각해보죠. 이 How the show begin. 얼마나 빨리 쇼가 시작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빨리 해서 이 빨리는 시간적 개념이니까 fast류가 아니라 순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은 1번이 답이다. 그 다음 4번 dinner is ready. 저녁이 준비되었다. 아래층으로 갑시다.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이럴 때는 절대 to를 안 붙이고 s를 붙여 정리한다 그랬죠. 즉 let's go downstairs, let's go upstairs라고 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5번에서처럼 and last 마침내 그는 긴 여행 후에 집으로 도착했다 할 때 get은 원래 to가 있어서 도착하다가 어디에 도착하다가 되는데 집으로 할 때는 get home, to에는 즉 home에는 to를 안 붙인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get home이 답이다. 답은 5번임을 알 수 있게 되죠. 다음 7번 문제요. Why didn't you use that? 왜 당신은 그걸 쓰지 않습니까? Because it wasn't to fit it. 그것은 그것에 적용하기에 충분히 좋지 않았다. 충분히 조언할 때 역시 enough good이 아니죠. 왜냐하면 enough가 부사로 쓰이면 반드시 뒤에 위치하니까 good enough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9번 I have told you this many times. 나는 여러 번 이걸 당신에게 말했는데요.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할 수 없다. 여기서 요구하는 건 still이 빈도부사죠. 그럼 still이 빈도부사는 일반적으로 비동사, 조동사 뒤에 쓰고 일반 동사 앞에 쓰지만 still은 부정어가 나왔을 때는 그보다 앞에 쓰니까 I still cannot 이렇게 써야지 I cannot still은 틀리게 된다. 따라서 9번의 답은 1번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이제 11번 경우를 생각해서 He didn't go. 그럼 부사가 둘 이상 나왔다. 그럼 부사가 둘 이상 쓰일 때는 당연히 장소를 앞에 정도, 방법을 그리고 시간을 쓰니까 즉 그는 가지 않았다. 직장에 일찍 오늘 아침에. 그래서 to work을 앞에 쓰고 early 정도, 방법, this morning 시간 이렇게 써야죠. 답은 1번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음 14번 Luigi came back home from work. 루이지는 직장으로부터 집에 왔다. 그리고 1, 2, 3, 4 어고를 쓰는 게 맞냐? just now, just now가 맞냐? 할 때 여기는 물론 동사 과거니까 어고나 just now가 없는데 어고는 몇 년, 뭐 몇 시간 전에 이런 게 있어야만 되니까 따라서 막 방금 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3번만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서 자 다음 17번 문제 Haven't you ever heard Russian spoken? 당신은 러시아어가 말해진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다 yes를 쓰면 뭐예요? Yes, I have 이렇게 하면 되는데 no를 쓰면 No, I have never. 그런데 never가 혼자 쓰일 비동사, 조동사 뒤에는 쓰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이때는 강조 부사이기 때문에 No, I never have라는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거 주의해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위에 16번 문제 will remember what he said that day. 이때 will은 무슨 부사야? 강조 부사. 즉 only so well이 강사 부사니까 동사를 도치해야 되죠. 따라서 동사 도치하니까 1번이나 4번. 근데 remember는 일반 동사니까 두가 필요하겠죠. Will do I remember? 나는 아주 잘 기억한다. 그가 그때 말한 것을. 16번은 1번이 답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321페이지의 패턴 B 유형을 생각해보자. 자, 1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2013년 서울시 7구 문제인데 1번에 보면 to ensure that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은 as efficient as 3번은 programs are provided 4번은 and without waste of money or resources 5번은 public service program provision 이렇게 해서 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정리하면 It is the duty of all public servant 즉 모든 공무원의 임무다. 뭐 하는 게? To ensure 확보하는 것이 debt를 확보하는 거다 이 말이죠. The public money 즉 공금이 is spent 사용되는지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용되는지하고 as efficient as possible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는 형용사를 써야 돼요? 부사를 써야 돼요? 당연히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부사가 필요하겠죠? as efficient가 아니라 efficient는 형용사니까 ly를 붙여야 되겠죠. 2번이 틀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들이 이제 제공된다 이 말이죠. 효율적으로 제공되는지 어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이제 투명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돈과 자원의 낭비 없이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대부분 역시 공무원들은 일한다 행정 기능을 위해서 뭐에 연결된 대중 서비스 프로그램 이제 영역에서 이런 말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20번에 2번이 틀렸다. 즉 이 7급에서 보면은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23번을 보시면요. 1번은 for now, 2번은 so bad, too messy, 3번은 so bad, 그리고 4번은 is 이렇게 나왔는데 2000년 행시의식 문제죠. 근데 언뜻 눈에 안 띄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 for now, 당분간 the official object, 공식적인 이제 입장은 목표는 is messy, 즉 부시는 것이다. 밀로세비치의 전쟁 무기를 전쟁 기계를 심하게 그럼 이때 심하게는 부수는 것이다 이 동사를 수식하니까
so bad 형용사를 쓸 게 아니라 so bad를 써야 되겠죠. 따라서 3번 틀린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제노사이들 언스로, 즉 대량 학살적 사례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한다 이 말이죠. 코소보 자유 군대와 코소보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역시 부사를 쓰느냐 형용사를 쓰느냐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부사풀에서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이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이런 부분이니까 곧 연습을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게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번엔 323페이지 C 타입을 생각해보자. 자, 그럼 27번 문제 생각해보자. 자, 2000년 선관위 문제인데 1번 The soldiers advanced. 그 병사들은 전진했다. Forward slowly. 천천히 앞쪽으로. 에서는 앞쪽으로가 장소고 천천히가 정도 방법이니까 따라서 부사 둘 이상 쓰일 때 장소를 앞에 쓰고 정도 방법을 뒤에 쓴 1번은 맞게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 2번 Mr. Kim asked Jane. Mr. Kim은 제인에게 부탁했다. To repeat herself. 반복하라고. 여기서 반복하다는 물론 그대로 동사만 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타동사니까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목조로 쓰는 것은 맞게 되겠어요. 2번은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3번 The salary was sufficient enough for his need. 그 봉급은 그의 필요에 충분했다. 여기는 sufficient도 충분한이고 enough도 충분한 이런 구조는 없겠죠. 같은 형용사를 나란히 쓸 필요 없다. 따라서 enough를 빼야 되겠죠. 다음 4번 She seems to have been a beauty. beauty는 추상명사지만 어를 붙였으니까 미인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한창 때 미인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건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27번은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9번 다음 문법적으로 맞는 것을 가리는 문제 2012년 지방직 국어 문제죠. 1번 without plant to eat. 먹을 식물이 없다면 animals 동물들은 무엇을 떠나야 한다? 그들의 서식지. 이때 leave라는 단어가 어디를 떠나다 할 때는 타동사니까 leave from이 아니라 leave their habitat from을 없애야 되겠죠. 2번 he arrived with Owen. 그는 오웬과 함께 도착했죠. 누구냐? 약하고 지친. 그럼 여기에 weak은 형용사가 되는데 exhaust는 동사죠. 이게 지친, 소모된 할 때는 과거분사 ed를 써야죠. exhausted가 되니까 2번은 그게 틀렸고요. 3번 This team usually work. 그 팀은 이 팀은 보통 늦게까지 일한다. 금요일에는. 따라서 늦게 하는 부사는 late를 그대로 쓰는 것 맞게 정리해야 되죠. 3번은 맞고요. 4번은 beside literature, 즉 문학 외에도 우리는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다. 외에도 게다가 할 때는 beside는 옆이고 외에도 게다가는 beside니까 4번은 틀리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이 맞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31번 문제 정리해보죠. 자, 1번 The solution seems pretty hopeless 이렇게 했죠. 즉 그 상황은 여기서 보니까 예쁘게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완전히 아주가 필요하죠. 그럴 때 pretty는 형용사로서 예쁜이지만 pretty 자체가 부사로 쓰이면 완전히 아주가 되니까 따라서 1번은 pretty가 아니라 pretty라고 써야 되겠죠. 2번 그녀는 갔다 다운타운 읍내로 시내로. 그럴 때 다운타운이나 홈 이것은 그 자체가 명사나 부사가 되니까 홈이나 다운타운 앞에는 절대 전사 to를 안 붙이겠죠. 따라서 she went downtown 이라고 써야 되겠죠. 3번 she's too much lazy. 그 여자는 너무 많이 게으르다. 너무 많이는 too much를 쓰지만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쓸 때는 반드시 뒤집어 써야 된다 그랬죠. much too lazy. 따라서 3번도 틀리고요. 4번 그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 늦게는 물론 부사로 late를 쓰는 것이 그대로 맞게 되겠어요. 따라서 4번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옮겨서 이제 D파트 영작을 생각해 보세요. 36번 문제를 생각해 보죠. 다음 영작 중 옳지 못한 것을 가리면 그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겼다. He left everything to chance 할 때 leave to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다. 맞게 정리가 되죠. 그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겼다. 또 2번 그를 생각만 해도 불쾌하다. 바로 생각, 더 베리 명사는 바로 무엇이
The very thought of him. 그에 대한 바로 그 생각이 makes me sick. 나를 이제 역겹게 만든다. 맞게 정리가 된 셈이죠. 3번.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A friend in need. 필요시 친구가 is a friend indeed. 정말로 친구다. 맞게 표현됐어요. 다음 4번. 수학 시험에 실패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명심했다. It was until. 그런데 이건 이때 강조 구문을 써서 할 때야 비로소 했으니까 it was until이 아니라 not until이 있어야죠. It was not until when he failed in the math test. 즉 그가 수학 시험에 떨어지고서야 비로소 he decided to study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4번에 A 하고서 비로소 B하였다의 분열문은 it was not until 아니면 it was only after 이런 구조를 써야만 맞게 되겠어요. 따라서 4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겠죠.